요즘 이상하지 않나요? 원화는 그대로인데 달러 가격만 보면 마치 매일 조금씩 나와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환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 또 올랐네 이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이런 환율 불안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아주 꾸준하게 달러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환율이 비싸다고 겁먹지도 않고 지금은 기다려야지 같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불확실할 때, 모두가 겁먹을 때 달러를 더 모읍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보는 환율은 단순 숫자인데 그들이 보는 달러는 안전장치 기회임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은 왜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도 미국 달러 자산을 묵묵히 모으는가? 이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을 겁니다. 준비물은 어렵지 않습니다. 환율 차트도 복잡한 경제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단 하나, 돈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그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환율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율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자들이 왜 달러를 포기하지 않는지 그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러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는 비싸다 싸다라는 가격적 관점입니다. 마치 주식 가격처럼 달러도 높으면 피하고 낮으면 사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달러의 본질은 가격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럼 달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단순한 비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러는 마치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엔진 오일입니다. 엔진 오일이 없으면 배는 멈춰버립니다. 엔진 오일이 부족해지면 전 세계 기계 장치가 삐걱거립니다. 달러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무역, 금융, 결제, 투자까지 모든 흐름을 움직이는 기본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외화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한 신뢰 시스템이다. 왜 세계는 이렇게 달러에 의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의 기준입니다. 모든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러입니다. 금, 원유, 곡물, 심지어 암호화폐까지 가격을 표시하는 공통 언어가 달러입니다. 둘째,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최종 결제 수단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 통화는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마음대로 찍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미국만이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보는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산을 내가 조금씩 모으는 것이 과연 나쁜 전략인가? 부자들의 대답은 같습니다. 절대 아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달러는 글로벌 자산의 기초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달러가 오래도록 살아남은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 기술력, 시장 규모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미국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지만 달러는 수십 년 동안 이 신뢰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달러는 전 세계 금융의 공통된 기반이 되었고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달러를 보유한 사람은 항상 방어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달러는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자산이다. 즉, 달러는 주식처럼 수익을 주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보험은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달러를 보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환율이 얼마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달러라는 시스템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바뀝니다. 지금 달러가 비싸서 못 사겠다가 아니라 나는 달러가 주는 신뢰 시스템 위에 얼마나 올라타 있을까? 이 질문이 부자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달러는 어떤 순간에 강해졌을까요? 놀랍게도 세상이 안정적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은행이 무너지던 그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주식도, 부동산도, 원자재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예외였습니다. 모두가 달러로 몰렸고 달러 지수는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둘째, 2020년 팬데믹 초입.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 어떤 자산보다 먼저 튀어오른 것이 달러였습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자 환율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셋째, 2022년 금리 급등기. 미국 금리가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졌고 달러는 2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달러는 더 강해진다. 이건 마치 숲에서 불이 나면 모든 동물들이 한 방향 강가로 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이 있는 곳이 유일한 생존지니까요. 달러는 바로 그 강가입니다. 위기라는 불이 번질수록 전 세계의 돈은 달러로 몰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달러만 강해지고 원화는 왜 약해질까? 이건 한국 경제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구조적 차이일 뿐입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 자본이 몰리는 1등 국가, 인구 소비 규모 압도적, 세계 최상위 기술 산업 보유. 반면 한국은 수출 중심 구조, 원자재 대부분 수입, 미국 금리에 민감,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즉 위기 때 미국은 돈이 몰리는 나라, 한국은 돈이 빠져나가는 나라가 됩니다. 이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환율이 오르면 위기가 왔구나 라고 해석하고 더 적극적으로 달러 자산을 늘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러 자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달러 현금, 미국 국채, 미국 지수 ETF. 이 세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달러 현금은 위기 대응 능력, 미국 단기채는 안전한 이자, 미국 ETF는 장기 성장을 향한 레버리지, 즉 달러는 단일한 자산이 아니라 안정수익 성장이라는 3요소를 모두 포함한 생태계입니다. 이 생태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한국 원화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국제적 자산 흐름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왜 부자들이 달러 자산을 놓지 않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달러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 단순히 환전해서 쌓아두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1,000만 원 기준으로 부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과 개인이 따라할 수 있는 방식까지 포트폴리오를 단계별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기초공사, 달러 안전망 40%, 미국 단기 국채 ETF SGOV, BIL, 국내 상장 달러 단기채 ETF 등. 2단계는 집의 기초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기 채권 ETF는 금리가 움직여도 가격 변동이 거의 없고 매일 이자가 쌓이고 달러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기본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을 40%로 두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 환율 방어. 2. 단기 이자 수익. 3. 위기 때 다른 자산 매입 기회 확보. 즉, 안정 기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성장 동력. 미국 ETF 40%, S&P 500, 나스닥 100, QQQ, VO, SPY 등. 이 영역은 기초 위에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달러가 안전망이라면 미국 ETF는 엔진입니다. 자산을 실제로 키우는 힘이죠. 부자들이 미국 ETF를 고집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 기업은 계속 이익을 내고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장기적으로 지수가 올라왔다. 즉 달러 자산 중에서도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파트입니다. 여기서 비율을 40%로 잡는 이유는 안정과 성장을 균형 있게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기회자본, 달러 현금 또는 MMF 20%. 이 부분은 비상구입니다.
달러 자산 중에서도 가장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왜 20%나 둘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바로 투입하기 위한 기회 자본, 갑작스러운 개인 상황 변화 대응, 환율 스윙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여력 확보. 부자들은 이 20% 때문에 위기 때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20% 때문에 기회를 잡아서 더 부자가 됩니다. 정리하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됩니다. 40% 달러 단기채 ETF, 40% 미국 ETF, 20% 달러 현금 MMF. 이 구조는 환율 불안, 금리 변동, 경기 침체, 성장 장세 모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설계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에 사지 않는다. 달러든 ETF든 가장 위험한 방식은 몰아서 사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꾸준히. 왜냐하면 환율 예측은 전문가도 못하고 ETF의 단기 가격은 아무도 못 맞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시간이 쌓이면 가격 변동은 평균값으로 녹아내리고 자산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전략은 단순합니다. 달러 자산 생태계에 오래, 꾸준히 자동으로 머무르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부자들은 왜 지금도 달러를 모을까?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달러를 모으는 이유는 환율이 싸서도 아니고 달러가 오를 것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달러의 가격이 아니라 달러의 역할이었습니다. 달러는 위기 때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고 기회를 잡게 하는 유동성이며 장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달러를 투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기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도 이제 환율 숫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오셨습니다. 달러 자산은 부자들의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포트폴리오와 원칙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적용해 보세요. 앞으로도 미국 ETF, 파이어, 복리 설계, 달러 자산 전략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을 차근차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설계 여정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